트럼프의 파격. 트럼프가 이름 갖고 있는 힘이 뭡니까?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사업색에 살아남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업색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니까 유연성이잖아요.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거든요. 사업색에서 완고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색에서 완악하면 저는 망하거든요. 사업색에서 고루하면 망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덕목이 유연해야 되는 거죠. 몸도 유연하고 마음도 유연하고 태도도 유연하다는 일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자기가 틀린 것 같다 하면 즉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개인도 살아남고 회사도 살아남고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적응력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위해서 완고하지 않은 겁니다. 고루하지 않다는 거죠.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겁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패기가 있는데 업무를 처리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등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틀을 벗어난 사고 out of box thinking에 익숙한 거죠. out of box thinking. 그게 트럼프의 장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성 정치인과 달리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혁의 후과나 공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일면 톱 기사의 정중앙에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여러분들 대변인으로 선택한 인물이 27살에 아주 갓난아이를 둔 엄마지 않습니까? 27세의 여러분들 대변인, 트럼프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대변인, 여러분들 방송 가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엄청나게 말을 잘하죠. 야 27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똑똑할까, 영어 표현으로 스마트 할까, 그걸 다룬 겁니다. 여기에 27살 여러분들 대변인인 겁니다. 27살 대변인을 여러분 픽업하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게 여러분들 한 몇 주 정도 그 노회한 기자들하고 여러분들 저 대변인 성명 발표하는 걸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인사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써가지고 뭡니까? 자기는 피를 안 묻히고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다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고 그다음에 인재풀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미국인 일반인들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미국인 일반인 지적 능력은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 같은 거고 엘리트, 지배 엘리트가 뭐죠? 예,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지배 엘리트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방에 들어서 음란물 보는 이런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벨놈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미국인 겁니다. 예, 이 보니까 이 병원에서 이 3일 된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을 때인데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피격당하는 걸 보고 4일 만에 이런 업무에 복귀하는 거죠. 그만큼 충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유창하게 말하는 27세 공보 비서관 캐롤라인 레빗, 27세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레빗은 발이 빠르고 활기차고 강력하며 여러분 대변인이 씩씩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할까. 그렇게 여러분들 노회한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다 답을 해 줄까. 컨설팅 노트나 브리핑 준비 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쏟아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며칠 만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재창명한 것과 함께 AP통신 기자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자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여러분 사업가들이란 기본적으로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가들로서 입신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대부분 있죠.
그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출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는 좋은 인재를 알아보고 그 인재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서 입신한 사람들을 그냥 뭐 사업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 세계에서 50년 몇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뭐 국무장관 루비온이 다 젊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27세를 이렇게 임명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이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뛰어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을 똑똑하고 강인하며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녀는 트럼프의 대선 캠프에서 내신 대변인을 활용하며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27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이제 국경 정책이나 이런 부분 또 이민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쇼맨십도 있고 의제를 선점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걸프 오브 멕시코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걸프 오브 멕시코고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름 붙일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바꾸지 않습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부르고 우리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 같은 데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를 바꿔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멕시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겠는데 이 큰 바다를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out of box thinking인 거죠. 틀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을 언론들이 협조해 달라 했는데 AP통신이 협조 안 하니까 그럼 백악관 행사에 오지 마라 이야기죠. 백악관은 AP통신 기자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행사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겠죠.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라는 입각에서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지명을 그냥 바꾸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한국인 입장이 아니고 미국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